그래가지고 이 전분으로 농도를 맞춘다, 농화제 역할을 한다. 버터로도 농화제 역할을 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루로 베르마니에로 이렇게 농화제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이상으로 5가지 소스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뭘 알아볼 거냐면 소스 완성하기를 배울 거예요. 소스 완성하기는 이제까지 했던 거를 다 이제까지 했던 걸 다 내려놓으시고, 완성하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소스 5가지를 배우고 소스란 무엇인지 이런 걸 배웠잖아요. 이 상태에서 소스 완성하기를 배우는 건데, 어떻게 보면 유의점이에요. 소스를 만들 때 유의점인데 일단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색 육수 소스 완성하기 부분입니다. 이건요, 갈색 육수 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이 난다 그랬잖아. 뭐 오븐에다가 이제 그 뼈를 넣고 미르포화를 넣고 해서 이제 카라멜 라이딩 시킨다 그랬잖아요. 갈색화를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농도를 더 내고 풍미를 이제 더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일단 브라운 스톡 만들 때는 일단 이 오븐에다가 이제 미르포화랑 뼈를 넣어가지고 카라멜 라이딩 시키는데 이때 태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태우면서요, 너무 태우지 마시고요. 너무 태우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태우는 기준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수업이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태우지 말아야 된다 라는 점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질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뼈 같은 거 진짜 이제 콜라겐을 이제 가열에 해가지고 젤라틴만 시켜야지 이 스톡의 그런 그 바디감 이런 게 본체가 이렇게 생긴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여러분들이 이왕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완성도가 나오겠죠. 높은 완성도가. 그리고 두 번째, 벨루테 소스는 뭐라 그랬어? 이제 브론드루를 만들라고 그랬죠. 브론드루는 루와 이제 밀가루, 버터를 넣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버터를 녹이고 이제 뭐 밀가루 넣어가지고 섞는데, 이제 색깔에 따라서 이제 뭐 화이트로, 브론드로, 브라운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번 시간에 안 배웠지만은 보통 박력분을 많이 써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묽게 하기 쉬워요. 물이 그냥 일반 워러가 아니고 물에다가 기역자를 붙인 거, 묽게 한다. 묽게 하기 쉽고 상태 변화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박력분을 쓴다고 해요. 일단 알아만 두세요. 일단 박력분 쓰고, 그리고 뭐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거를 약간의 갈색을 낸다고 그랬잖아. 그쵸? 그리고 나서 육수를 이제 넣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생선 육수를 쓰게 된다 그러면은 생선 육수를 만들 때 흰살 생선을 써야 돼요. 선생님, 저는 연어가 좋은데요? 전 고등어가 좋은데요? 이런 것들은 불포화 지방산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붉은색 생선과 흰살 생선을 비교했을 때 보면은 불포화 지방산이 색깔 있는 그 연어나 이런 것들이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몸에 더 좋은 거야. 오메가 3가 많고. 흰살 생선도 있죠. 근데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더 많은 거는 이제 그 붉은 색깔이 나는 그런 생선인데, 이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상패될 가능성이 높고 비린내가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흰살 생선을 이제 쓰고 이 흰살 생선으로 이제 육수를 만든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룰을 만들 때는 박력분을 쓰는 게 좋다고 그랬고, 룰을 약불에서 볶아줘야지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룰가 나오고, 그 이유는 고소한 맛이 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한 번에 팍 만들어버린 거랑 살살 정성을 들여서 만든 건 맛이 아예 달라요. 정성을 들여서 음식은 손맛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약불로 잘 볶으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맛이 잘 납니다. 여러분들 막 해보세요. 뭐 바쁘면은 강불에도 해보고 여유로울 때는 약불로 해보세요. 그러면서 한 번씩 먹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느낌이 있네, 이런 차이가 있네 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 경험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마토 소스.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는 질 좋은 토마토를 써야 돼. 그래서 토마토 통조림 만들 때 보면은, 여러분들은 통조림이나 이런 가공품 보면 뭐 안 좋은 재료 쓰고 첨가물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토마토 통조림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에서 이걸 토마토 통조림 만들 때는 질 좋은 토마토를 엄청나게 선별을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질 좋은 토마토를 선정을 하고, 이걸 왜 질 좋은 토마토를 선정한다고 그랬어? 색감에도 있고 영양소나 이런 것도 관련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성을 들여서 선정을 하고 나서 질 좋은 토마토를 선정을 하고 나서 이제 토마토, 홀토마토,
뭐 토마토 퓨레, 토마토 쿨리, 토마토 페이스트 만든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 통조림을 만들 때는 질 좋은 토마토를 쓰지만 여러분들이 일반 토마토나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통조림 만들 수 있는 기가 생기다면 토마토를 이용해서 소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질 좋은 토마토를 선정해야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유지 소스에서 계통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식용유 계통, 버터 계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식용유 계통에는 이제 비네그레트랑 이제 마요네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요네즈를 만들 때는요, 이게 분리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 홀랜다이즈랑 마요네즈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 홀랜다이즈는 따뜻하게, 마요네즈는 차갑게 나간다. 근데 마요네즈 만들 때 분리 나지 않게끔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관리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마요네즈. 그리고 지방산이 많잖아요. 왜 그랬어? 노른자가 들어가고 기름이 들어가고 식용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이 많잖아요. 그래서 산패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홀랜다이즈. 홀랜다이즈는 이제 마요네즈랑 묶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좀 쉽게 비교하라고 바로바로 설명하면서, 그래서 홀랜다이즈는 이제 덥게 나간다라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덥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 관리에 유의하셔야 돼요. 이제 덥게 만들었어, 홀랜다이즈를. 이제 열에 의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게 높은 온도나 너무 차가운 온도에 두시면 분리가 나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관리 잘 하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생크림이나 뭐 찬물 넣어서 다시 조리하면은 다시 이렇게 유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버터 소스는요. 버터 소스는 이제 제가 항상 말했지만 60도 이상에서는 수분과 유분이 분리가 된다. 버터는 보통 우유 지방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게 우유 지방 덩어리가 아니고 수분이 10%에서 16% 정도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버터를 10개 분류로 나눠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9 정도는 이제 우유 지방이고, 이제 8 정도는 우유 지방이고, 나머지 10에서 20 정도는 이제 수분이기 때문에 이게 분리나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포마드를 계속 말했잖아요. 손을 막 잼잼한 이유가 이제 36.5도로 천천히 녹이려고, 너무 높은 온도도 아니고 너무 낮은 온도도 아닌, 그러니까 살짝 눌렀을 때 푹 들어가는 이 상태가 포마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버터를 쓰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